정당 투표는 기독자유통일당이 3%를 넘길 이유를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4.15 총선이 드디어 시작됐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3년간 모든 분야에서 깽판침으로써 국력이 쇠락해져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함에도 총선 막바지에 이해찬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은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오만에 이어 유시민 촉새는 범여권이 180석을 석권할 것이라는 의원장담까지 해 정권 심판을 갈망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 투표권 행사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한다. 국가의 방향이 모든 것이다. 국가의 비전이 숲이다. 장기적인 국가에 나아갈 길을 판단해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무는 개인의 호불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삼권을 장악한 문재인 독재 정권이 정권 뺏기면 다 죽는다는 두려움에 단말마저 호언장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무려 26.7%에 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집권 여당은 정권을 받들고 있는 호남 세력과 30, 40세대가 위기의식에 의해 투표율이 증가한 것이라는 등 아전인수식 해석에 급급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권을 보호하려는 세력보다는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자유우파의 분노의 폭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자유우파는 어떻게 표를 찍어야 하는지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무조건 2판 4판 2번 찍고 4번 찍어야 한다는 사람, 아니 지역구는 2번 찍고 정당은 기독자유통일당 19번을 찍어야 한다는 사람 등 논란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으면 3% 미만이 되어 사표가 될 것이므로 무조건 4번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본다. 기독자유당이 등장한 것이 어제가 아니고 20년 전에 등장해 지난 총선에서 2.65%를 획득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강했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정도의 표를 획득했다는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등장해 작년 6월부터 문재인 퇴진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이래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태극기 세력과 십자가 세력을 결집시켜 10월 3일에는 수백만의 애국국민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대세를 이용해 연말부터는 광화문 세력도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해 3.1절을 맞이해 문재인 정권 끝내기를 준비하면서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후원하에 자유통일당이 창당되고 광화문 세력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해합당되어 자유공화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는 바람에 자유공화당이 깨져버린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집회금지가 되는 상태가 도래해 3.1절 대회전도 무산되는 바람에 자유우파 광화문 세력은 어떤 집회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4.15 총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세력은 야당 세력이 아니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천막을 쳐놓고 작년 6월부터 저항하는 전광훈 국민혁명본부 의장 세력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말았다. 전광훈 목사가 연설한 내용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광훈 목사를 감옥에 가둔 것이다. 우리 역사상 조선 말기에 천주교가 서양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천주교인이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되고 말았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해서는 안 되는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은 개신교 1200만에 천주교인이 500만으로 합계 1700만 명에 달한다. 아마 이번에 사전투표를 한 사람 중에도 크리스찬 및 태극기 세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의 미래통합당이라는 세력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문 세력이면 무조건 뭉쳐야 한다는 명분하에 좌클릭해 정체성이 모호한 잡탕 정당화됐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독자유통일당이 국회에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극좌파인 정의당과 대칭되는 자유우파 이념정당이 국회에 들어가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좌클릭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해본다. 이번 총선 전망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최소 지역구 120석에 비례 20석으로 140석을 확보하여 1당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런 가운데 기독자유통일당은 1700만 크리스찬 중 최소 300만 명이 표를 찍어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유권자 수가 3300만 명이므로 투표율이 70%라고 보면 투표자는 2300만 명이 된다. 이 중 300만 명은 13%가 된다. 국회의석 300명의 13%는 39석이 적정선이다. 여기에 지역구가 제로이고 연동률이 50%이므로 19석이 계산된다. 이렇게 된다면 자유우파는 미래통합당 민 미래한국당이 140석에 기독자유통일당이 19석으로 토탈 159석으로 과반을 확보하는 셈이다. 아니 까가서 투표자가 200만 표라고 보면 9%가 되므로 300석의 9%는 27명이므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13석이 계산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자유우파는 미래한국당 민 미래한국당이 140석에 기독자유통일당이 13석으로 토탈 153석으로 과반을 확보하는 셈이다. 따라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 십자가 세력과 태극기 세력은 정당 투표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이번 투표율이 70%를 넘어 사상 초유일 것이 예상된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심판은 오늘 밤이면 밝혀질 것이다. 2020년 4월 15일 아침 이호근 방송